네, 그렇다면 넘어가서 128페이지에 주어진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이런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거를 생각해야 되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선지의 발문,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발문을 일단 보고 나서 선지의 제목을 위주로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뭘 써드리려고 하냐면, 네, 일단 128페이지 문제를 푸시기 전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읽고 그 보고서 작성에 사용되지 않은 자료를 골라야 되는데, 일단 128페이지와 129페이지를 보시면 선지의 제목이 있죠. 1번이 뭐예요? 연도별 2월 외국인 입국자 수라고 돼 있죠. 네, 거의 다 썼는데, 네, 2번부터는 키워드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얘는 2011년 2월, 그 다음에 전년 동월 대비 외국인 입국자 수죠. 네, 증감률이라고 되어 있죠. 네,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칠판에 써드린 거 다 쓰시지 말고 그 선택지 체크만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에 체크하면 되죠. 뭐 2월 외국인 입국자다. 여기도 2011년 2월 전년 동월 대비까지 뭐 해주시고 외국인 입국자다라고 보시고, 네, 계속 똑같네요. 네, 2011년 네, 공통이죠. 2월 외국인 역시 입국 현황인데 이제 키워드가 사실상 목적이죠. 목적이고, 그 다음 이제 4번은 뭐예요? 네, 똑같네요. 그냥 땡땡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차이가 있다면 성별, 그쵸? 그러니까 남녀 외국인 입국자 수죠. 네, 공통이 이제 전부 다 2011년도 2월 달에 외국인 입국자네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좀 파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1, 2, 3, 4는 지금 우리가 계속 보듯이 전부 다 뭐 외국인이, 그쵸, 입국을 얼마나 입국했냐라는 정보인데, 5번 선지는 보시면 시기는 똑같아요. 2011년도 2월이지만 얘는 내국인이죠. 그쵸, 내국인.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감이 와야 돼요. 얘네들은 다 외국인인데 얘만 내국인이네,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보고서를 한번 같이 볼까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문단으로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 문단 보시면 이제 연평도 뭐 포격 사건 이후로 뭐 이제 영향이 계속되어서,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2011년 2월 외국인 입국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뭐 4.4% 낮은 증가에 그쳐서 뭐 기록했다라고 돼 있죠.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사용되지 않는 자료를 구하는 문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4.4% 증가했는지까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서 체크를 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2011년도 2월은 전년 동월 대비 그러면 이제 여기 1번 선지를 보시면 2009년, 10년, 11년 3개 연도가 나왔죠. 이 연도는 2009에서 2011년까지 나왔으니까, 네, 연도별 입국자의 현황이 지금 주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줄 보시면, 한편 2011년 2월 국내 거주 외국인의 해외 출국자 수는, 그쵸,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죠. 네, 일단 이제 외국인의 해외 출국자, 국내 거주 출국자니까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입국 현황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이제 구체적인 국가가 나왔죠. 네, 그래서 2번 그래프를 보시면 국가가 쭉 나열되어 있죠. 네, 거기서 우리가 두 번째 그래프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세 번째 줄에 목적별로 살펴보면, 네, 뭐 승무원, 뭐 유학 연수, 그 다음에 기타 목적이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목적이 역시 사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 볼까요? 또한 성별로는, 그렇죠, 남성과 여성이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예측한 바와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내용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작성되지 않은 자료는 여기 5번에 내국인의 그쵸? 해외 출국 현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29페이지까지 정리를 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130페이지에 있죠. 네, 그래서 네, 거기 핵심 포인트라고 제가 적어드렸지만 일단 제시대 발문을 먼저 읽어주시고 네, 발문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에서 주어진 제목의 키워드 있죠. 키워드를 중심으로 체크한 다음에 보고서를 스캔하듯이 빠르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기본기에서 무엇을 묻는가? 크게 두 가지죠. 틀린 것과 알 수 없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발문 성격을 토대로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132페이지와 133페이지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거기 보시면 32페이지와 33페이지 크게 두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시간을 어떻게 재시면 되냐면 문제당 1문제당 2분을 측정해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재지 않고 푸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처음 하는 것이고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못 풀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시간을 재지 않고 푸신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시간을 문제당 2분으로 딱 재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1번과 2번의 문제인데 네, 제가 4분 정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어보시고 네, 문제 다 푸신 다음에 제 설명을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문제 다 풀어보셨나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1번 문제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다음 표는 뭐 도로 화물 운송업 분야별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자료이다. 뭐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나왔죠. 네, 그럼 이제 1번 문제는 결국에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는 문제니까 네, 아래쪽에 발문에 따라서 보도록 해야겠네요. 일단 이제 거기 일반, 개별, 용달 세 가지 분야가 나와 있고 구분이 이제 A, B, C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이제 각주가 주어져 있죠. 네, 각주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당구장 표시로 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각주부터 읽어볼까요? 네, 도로 화물 운송업 분야는 일반, 개별, 용달 화물로 구분이 된다. 네, 결국 우리가 방금 봤던 일반, 개별, 용달 세 가지만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도가 2008부터 2010까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A, B, C가 A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 키워드에만 체크돼 있으면 돼요. A는 에너지 사용량, B는 화물 운송 실적, 그 다음에 C는 A분의 B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각주 2를 네, 결국에는 A가 에너지 사용량이 되고 그 다음 B는 화물 운송 실적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C는 이제 에너지 효율성이라고 되어 있고 이 식은 다름 아닌 A분의 B가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거기 이제 A, B, C 앞에 다 뭐가 붙어 있냐면 이런 말이 붙어 있죠. 화물차 한 대 당. 네,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리겠지만 여기 이제 당이라고 붙어 있는 애는 보통 우리가 속성 자체가 비율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화물차 한 대라는 즉 화물차 대수라는 것을 이제 분모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리겠지만 일단 당이 붙어 있는 애들은 비율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일단 기억부터 선지를 한번 볼까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까지 있는데 기억도 볼게요. 네, 2008년 화물차 한 대당 월 평균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적은 분야는 용달 화물이다. 지금 뭘 물어보는 거죠? 2008년에 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지만 결국 화물차 한 대당
에너지, 월평균 에너지 사용량이니까 결국 A가, 그쵸, 가장 적은 분야는 이제 용달이냐, A가 가장 적은 분야는 과연 용달인지 묻고 있죠. 네, 거기 여러분들 표에서 보시면 2008년 A만 봤을 때 일반 4,541, 개별 1,722, 용달은 761이네요. 네, 그래서 용달이 가장 작구나. 그래서 기억이 옳은 선지니까, 네, 우리가 동그라미 표시했죠. 그래서 일단 4번과 5번은 지워주셔도 돼요. 네, 어차피 니은, 디귿, 리을 셋 중 적어도 두 가지는 봐야 답이 나오겠죠. 네, 그 다음 니은 볼까요? 2009년 화물 운송 실적이 가장 큰 분야는 일반 화물이다. 네, 마치 이제 2009년, 네, 거기 이제 표현대로 보면 화물 운송 실적이 가장 큰 게 일반 화물이냐라고 주어져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앞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렸듯이 얘네 A, B, C는 모두 다 화물차 한 대당이라는 비율이라는 점이죠.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 니은에 그냥 앞에 화물차 한 대당이란 말이 빠져 있고 화물 운송 실적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일반 화물이 제일 크냐? 여러분들이 이 니은을 오해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봤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009년을 보니까 일반의 B가 11만 269로 개별 용달에 비해 가장 많으니까 니은이 옳은 선택지구나 라고 하는 순간 출제자의 의도에 말려 들어가서 함정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은은 이 화물차 한 대당이라는 말이 없죠.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봤을 때 얘는 판단 불가 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이 단순히 실적 자체를 우리가 판단하려면 전체 화물차 대수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니은은 판단 불가로 틀린 것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 디귿 볼게요. 2010년 화물차 한 대당 월평균 에너지 효율성이 큰 분야부터 나열하면 그러면 이제 디귿은 2010년도 C를 이야기하고 있죠. 네, C가 이제 큰 거부터 나열했을 때 일반 그리고 개별 그 다음에 용달이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볼까요? 네, 2010년도 C를 보시면 일반이 27.2, 그 다음에 개별이 11.1, 그리고 용달이 4.1로 네, 일반 개별 용달 순이 맞네요. 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 돼요. 네, 그래서 2번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거 흘리지 말라는 거죠. 네, 그렇죠. 구체적으로 각주에서 화물차 한 대당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니은 같은 그냥 저 단어를 수식어를 빼주고 그냥 실적이라고 물어보는 애들 조심하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 함정은 항상 답 이전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도 고려해 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 디귿이 옳다라는 거 봤으니까 이제 시험장에서는 그냥 넘어가면 되고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공부한 입장이니까 리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각 분야의 화물차 한 대당 월평균 에너지 효율성이 매년 증가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그러면 이제 일반 따로 보고 개별 따로 보고 이제 용달 따로 봤을 때 2008, 9, 10으로 갈수록 이제 1인당 월평균 에너지 효율성 C가 이제 증가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일반 화물부터 보더라도 2008년 27.6, 2009년 25.7, 2010년 27.2로 네, 이제 들락날락하죠. 네, 증가 감소했다가 증가 이런 식으로 매년 증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틀린 선지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